박문호 장모님을 모시고 이 국민들에게 좋은 말 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 이 개자식아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해봐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각 조직이 무너져도 반드시 무너지지 않고 나라를 살리는 보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몇 군데에서 합니다. 첫째가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좌도 우도 없애야 됩니다. 야도 여도 없애야 됩니다. 오로지 정만 바라보고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전쟁을 대비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군도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보루의 마지막 거점은 여러분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 어떻습니까? 이 판사들이 여러분 오히려 AI보다 못한 그런 판사들이 수두룩 하게 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꼭 이야기 아니하더라도 정과 사범에 기소가 여기까지가 넘는 그런 놈은 체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현역 대통령, 그것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도 무너졌습니다. 경찰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나라를 살리는 것은 헌법을 소화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4.19 때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애국 세력이 저항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4.19 때에 이만큼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동안 거의 매주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단 한 건의 사건도 없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가는 헌법을 바로 세우고 수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영국 병에 들어서 다 이루 국가로 전락하고 있을 때 1979년 마그렛 대처 수상이 집권하자마자 1980년에 탄광 노조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 병역을 고쳐서 법치를 준수하고 그 이후에 12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영국을 완전히 인류 국가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그동안 45년 동안 이 나라의 암적 덩어리로 자리 잡았던 국가 반역 세력, 좌파 세력, 종북 세력, 친중 세력, 반미 세력을 완전히 고치기 위한 혁단을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 교수님 미사일 사건, 2008년도에 광우병 사태, 2010년 천안함 격실, 2014년 회원로, 2016년 따도 개나, 그리고 작년도 2023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까지 이제까지 괴담만 만들고 이제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던 세력이 지금의 야당 세력이고 지금의 신문, 언론,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크십니다. 저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법을 수호합시다. 자유민주 체제를 완전히 펼쳐줍시다. 다시는 이런 반국가 내련 세력이 발을 디딜 틈을 주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겼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유통일을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우리 광화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세력, 육사, 삼사, 해사, 공사, 모든 안보 세력이 30%입니다. 30%.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파 유튜브 연합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제2의 건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5대, 6대 유튜브, 자, 이봉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읍 고창에서 오셨네요. 요 팻말티죠. 정읍 고창 박수 주세요. 전라도에서. 오동훈 구속, 와! 구속돼야 돼요. 부산에서 오셨네요. 부산 28호. 네.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전라도 이렇게 많이 왔어. 아버지 어머니 전라도 분들 손 들어봐. 이거 봐. 여론조사 바뀌는 거 보셨죠?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태극기들 붙이고 나오고 한미동맹 강화하겠대. 주한미군 점령군이라고 한 놈이 한미동맹 강화하겠다고 우파 정책 다 베껴 쓰고 있어요 지금. 야, 기업 다 때려 죽인다고 그러더니 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야, 나도 미치겠어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실까요? 사기 기도 하나님이 다 하셔. 정광훈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 가서 큰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한 것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왔어요. 자세한 얘기 이제 나중에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 알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아니야, 목탁 두드리셔도 됩니다. 목탁 두드리시는 것도 기도야. 50대 여인이 있었습니다. 50대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7년을 기도했어. 새벽 기도 나가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 내가 한 번 사랑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갔는데 7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남자가 이봉규야.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대 여인의 그때는 40대였다. 그 여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많은 수천만 우리 애국 국민들이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아니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사탄이 잠깐은 이겨도 영원 이기는 역사가 로마에도 없었고 미국에도 없었고 일본에도 없었고 한국에도 없어요. 사탄은 나중에 다 벌 받는다니까. 그렇죠? 케네디 대통령이 그 유명한 연설 있죠?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서 다 배우셨죠? 예?
의한 국가가 무엇을?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묻지를 말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는 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그때 상황 1960년대인가 그때 미국 상황에서 케네디는 훌륭한 연설을 한 거지만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제가 미안하지만 케네디 대통령한테 도전하겠습니다. 바꿔야 돼. 정반대로 바꿔야 돼. 지금은 애국 국민은 한마침 했어. 애국 국민 더 이상 어떻게 해? 세금 따박따박 내고 법 질서 딱 지키고 법을 위반하는 이재명을 비롯한 이 위정자들 제대로 심판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헌법대로 이 나라 고쳐달라고 법치주의 만들라고 외치고 광화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국민들은 할만치 한 거예요. 이제 누가 답해야 되느냐? 케네디의 말 반대로 국가가 애국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답하라! 대답해야 됩니다. 케네디 상황과 반대예요. 이제 우리 애국 국민들, 여기서 외치는 우리 애국 국민들, 태국기를 흔드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헌재도 국가기관의 하나예요. 헌재는 대답해야 된다. 최상목도 국가 권한대행이니까 대답해야 된다. 검찰 대답하라. 오동훈 걔는 대답 안 해주대. 여기 아까 쓴 것이다. 걔는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외침, 여러분들의 질문에 이제 케네디와 반대로 대답해야 됩니다. 외쳐주시겠습니까? 네, 외치겠습니다. 행운의 7초 제 맨날 쏘는 거 알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막 죽인다 그냥. 자, 행운의 7초 국가가 꼼짝없이 대답할 수 있게 우리가 전목드림까지 외쳐야 됩니다. 행동해야 우리의 주권을 찾아요. 네, 자, 행운의 7초 전목드림까지 발사합니다. 발사! 이재명 구속하라! 윤석열은 돌아온다! 국민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또 기록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서는 안 보이니까 저 뒤에 영상, 저 이순신 장군 동상 영상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가능하시면 카메라 저 뒤쪽에 있으면 이걸 이 앞으로 띄워주시라고. 여러분 자신이 보시면 감동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 오늘 같은 이 나라가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기존 방송들이 다 거짓말로 방송하니까 세상에 떴어요? 자, 보여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쪽 편이라고. 신나요? 목에 힘 들어가요?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는데 다음 주 토요일은 이거의 배가 다시 또 모여야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오실래요? 안 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설이 다 끝났잖아. 다음 주 토요일에 설 끝났으니까 이제 하여튼요 국민 저항권을 완전히 우리가 행사하기 위하여 다음 주 토요일 날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모여야 됩니다. 기존 언론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이 다 잘못됐다 그래요. 그리고 계엄령 원문 자체도 보도도 안 하고 하도 답답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원문을 해설하는 제2의 국민담화를 선포를 해도 어느 언론 하나도 해석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알린 것이 뭐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했지만 우리가 이제 6대 유튜브를 우리가 이봉규 대표님, 고성국 대표님, 그 다음에 테네마이크 박량수 소장님, 또 신혜식 대표님이 전체를 총괄하는데, 자, 이제 신인균 국방TV가 나오셨습니다. 자, 한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줌을 줄줄 싸도록 나라 망했다 이거야. 이 상태로 가면 망한다 이거야.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무대에서 보니까 이 앞줄에 2030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을 가득 메운 우리 선배들 60대, 70대, 80대까지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의 주류 핵심 세력인 40대, 50대, 4050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4050 어디 갔어? 제가 50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50대 정말 부끄러운 민낯을 까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 20대인 24살인 제 아들과 같이 왔습니다. 네, 우리 절망의 세대인 2030 세대들께 50대가 고해 성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생인데 저희들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 세대들 60대, 70대, 80대 선배 세대들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공부를 안 해도 그 누구도 취직 걱정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급 공무원 원서만 쓰면 다 갔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원서만 쓰면 다 갔어요. 시급 공무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공부한 책만 해도 다 할 수 있었던 정말 찬란한 시기가 우리의 젊은 시기였습니다. 대학 가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1987년도 대학을 가보니까 3월달에 신입생 환영회다, 동아리 MT다 하면서 3월달 어영부영 지나갔습니다. 4월 되니까 배운 것도 없는데 중간고사를 칩니다. 중간고사 치고 나니까 갑자기 축제를 합니다. 축제하니까 밤마다 연예인들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니까 총학생회에서, 바로 전대협이죠, 총학생회에서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축제 끝남과 동시에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수업 거부를 들어가요. 그리고는 6월달이 됐습니다. 기말고사 걱정이 되는데 총학생회가 시험 거부를 또 해버립니다. 시험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는 저 같은 사쿠라들은 시험 거부 됐네? 방학이네? 집에 가버립니다. 운동권들을 남아서 시위를 하죠. 그게 정말 부끄럽게도 제 3학년 1학기 때까지 저는 기말고사를 쳐본 적이 없고 5월달 지나서 또 2학기는 10월달 지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대협이 그리고 한총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우리 50대들, 그때 당시 젊은이들은 전대협과 한총련에 속아서 젊음을 낭비하고 배움을 멀리했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건국의 가장 돌대가리들이 50대입니다. 그 돌대가리들이 대한민국을 쫙쫙 빨아먹고 부모 등골도 빨아먹고 지금은 나라도 빨아먹고 이제는 우리 자식들의 등골도 빨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세대인 2030 세대 여러분, 우리 50대들은 공부하지 않고 머리에 등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이 어르신들이 만들어준 이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야 이사를 하면서 포장을 하면서 또 시청, 군청, 구청에서 과장, 국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위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전대협, 한총련 그 세대들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면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50대의 민낯입니다. 2030 세대여, 우리 50대에게 힘을 뱉어도 됩니다. 정말 우리는 쓰레기 같은 세대입니다. 우리 선배 70대 80대 선배님들이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단이다 혼수다 바리바리 사서 정말 그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를 결혼시켜주고 그것도 아들 3명 4명씩 낳아서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까지 모셨어요. 부모에 효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50대들 어떻습니까? 자식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하면서 나라를 쪼그라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결혼할 때 그렇게 많은 것을 부모에게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30들에게 내가 예물 많이 해보니까 별 필요 없더라, 커플링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 라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열하죠. 그리고 요즘 자식들은 결혼도 스스로 다 하더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노력해준 그 대가 대신 우리는 해외여행 가버리고 맙니다. 이 광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40대 50대는 어디 갔습니까? 40대는 그 쓰레기 같은 50대의 부산물입니다. 그 쓰레기 같은 50대가 전교조가 되어서 40대를 전교조 교육에 만들어서 시뻘건 사상에 물들게 만들어서 40대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등골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20대 30대들에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20대 30대들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아르바이트 자리마저도 뺏어간 게 누굽니까? 바로 50대로 이루어진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맙시다. 20대 때 그때부터 공부하지 않고 오직 우리 동료 하구들 등골을 뽑아먹으면서 축제다 뭐다 하면서 연예인 불러서 500만원 주고는 3천만원 계산서 공개하고 그 돈 다 어디 갑니까? 과거에 총학생회장 한다면 시간치 안 사면 바보라는 소리 우리 세대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 청년 전대협 그 자들이 어릴 때부터 부패해 왔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등골을 뽑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대 50대요, 부디 깨어나기 바랍니다. 평생 그들에게 속아서 바보같이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내팽개치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60대 70대 선배님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 추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2030 그리고 10대들 우리 손자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손자 때문에 나와 있는데 40대 50대는 왜 아닐 생각을 딴 생각을 안 합니까? 부디 40대 50대여 지난날의 도를 뉘우치고 이 애국의 광장으로 나오세요. 40대 50대여 만약 지금도 깨우치지 않고 그대로 자식들의 등골을 뽑아먹으려 한다면 자식들의 미래를 담보로 지금 계속 호의호식하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역사 앞에서 정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40대 50대요
저 포함한 모든 50대여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든 586 정치인들이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 애국의 행렬에 동참하자! 동참하자! 2030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가 깡통이 됐구나.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자, 계엄령을 왜 선포하게 됐느냐? 결국은 부정선거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사실은 이 부정선거를 제일 먼저 잡아낸 사람이 누구냐? 장학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계속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연독할 장일 목사님을 모시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애국국민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사의 한 축을 써가고 있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우리 애국국민 나이 드신 어른들이 깨우기 시작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특별히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서 2030 세대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금되어 있는 상태지만 저들은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그것에 2030 세대들이 항의하면서 부정선거의 의심을 밝혀내라, 공개해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을 오히려 폭동 세력이라고 몰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있고 탈법, 불법 이런 악법을 시행하고 있는 공수처를 당장 잡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 우리 젊은이들을 반드시 석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석방시키라! 석방하라! 젊은이를 석방하라! 여러분, 대통령께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차고 넘쳐나는데 뭐가 두려워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 하나 따주지를 못합니까? 서버 하나만 열어주면 부정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다 가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가서 체크해보니까 표를 찍었는데도 0표가 나오고 1표가 나오고 이런 것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국제적인 부정선거에 개입한 나라가 중국과 그리고 한국입니다. AM이라고 하는 그런 그 투개표기를 개발해서 부정선거를 세계에 수출한 나라가 부끄럽게도 한국인 것입니다. 이제는 국제인권구범이라는 법을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이미 1966년도에 계약을 했고 1976년도에 시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적으로 이제는 대한민국까지 와서 미국의 그리고 세계의 인권위원들이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반미운동한 사람, 부정선거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오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그리고 금융권을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저들은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부의 우리 법 연구에 대한민국을 부정되게 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선관위, 이들은 국제적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힘써주십시오. 한 번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우리는 폭력을 하지 않지만 국민의 여론으로 부정선거 밝혀라! 이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이 합쳐질 때에 여러분 분명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제2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고 자유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될 것이고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서 세계의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폭력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국민을 깨우는 일만 했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내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강화문 세력들이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서 건강한 나라를 세웁시다. 이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로 석방하라! 석방하라! 감사합니다. 빨갱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빨갱이 교수님, 나훈아의 테스형 할 줄 알아요? 예?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 잘 모르는데. 어쩌다가 한 번쯤 턱 빠지게 웃는다.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에 왜 이런 거야? 저희 주사파 때문이죠. 야, 이 나쁜 놈아!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예. 안 그래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짧게 빨리 떠들어. 빨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정세는 국회를 이재명을 내세워서 국회를 장악한 전대협 한총련, 그리고 민족민주혁명당 이석기, 그리고 1심의 간첩단들이 벌이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반란이 현 정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내린 비상계엄을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했고, 우리 1650만 명이 뽑은 우리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저들의 지휘를 받는 이재명과 박수홍과 그리고 민노총에 의해서, 그리고 언론사들에 의해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정말로 한탄스럽게도 감옥에 계십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그 목숨과 투쟁이 우리 국민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20대, 30대가 깨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이석기, 당신들이 반란이야.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도 50%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덕분에 국민들은 주사파의 실체를 알게 됐고,
국민들이 반란 세력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깨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50%, 60% 지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았다는 것을 반드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재명 반란 세력, 박소론 반란 주범, 민노총을 완전히 석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국회 반란 주범 이성규를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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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3번 구속된 거 알아요, 몰라요? 문재인 이 개새끼가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모든 좌파의 총수계는 누구냐? 지금도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돈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면 다 글로 돈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은 실제로 간첩입니다. 왜 간첩인지 이제 구조화 변호사님 모셔서 이제 결국은 영상부터 한번 보여주시고 김정은에게 USB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여기도 간첩이 몇 마리 있는 것 같아. 다시요. 김정은이한테 USB 주면 돼야 안 돼요? 여기 영상 떴잖아, 보세요. 이런 국가 정상회담은 없는 거야. 오해 안 받기 위해서도 배석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배석자 있어 없어요? 이것도 바깥에 나가서 남들이 못 듣게 소근소근 이렇게 하여 유튜브를 지도새도 모르게 넘겨줬는데 내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한테 부탁해서 이 USB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자, 구조화 변호사님이 증명하겠습니다. 왜 이놈이 여적죄요 간첩의 왕인지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문재인이 2018년 4월 27일에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준 이후부터 저거를 계속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통일부가 USB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통일부에다가 USB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통일부가 이걸 거절하면서 거절 이유로 이걸 공개하면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국방, 통일, 외교에 심각한 중대한 손해가 끼친다는 이유로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행정법원에 걸었고 작년에 행정법원 1심 소송에서 이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게 인정됐습니다. 여러분, 국가기밀을 적국에다 넘기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네, 간첩입니다. 간첩.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이 문재인을 간첩죄와 이적죄로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2년 동안 이걸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그래서 제가 1심 판결에 항소를 해서 3일 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통일부가 이거를 재판부로 안 가져와서 판사 3명이 지지난달에 통일부에 직접 가서 USB를 열람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그 USB 책자가 두께가 이만했어요. 이만해. 10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 심각한 발전소 자료를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3일 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하기를 1심과 똑같이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기밀을 적국에다가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이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문재인을 구속하라! 지금
지금 저 경찰 이것들이 우리를 수사하고 우리 애국자를 구속하고 또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또 체포한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문재인과 이재명을 먼저 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제가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는 게 인정되면 문재인은 그날로 간첩임이 확정되는 겁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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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2030이 깨어났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2030의 대표인데 아주 방송을 잘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전 국민들에게 안심을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30 대표에서 나온 윤석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실 분이 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이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많은 오해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지난 정권에서 많은 폐악질을 당하기 전까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극우 세력이다 뭐 어쩐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호남 출신이십니다. 평생 동안 좌익 활동을 하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전광훈 목사님을 애국자라는 것을 언제나 인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제가 지지하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생물학적인 아버지도 있지만 이 나라를 만들어주신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이 앞에 나서서 모든 상업활동에 기울이시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3만불이라는 기적을 이뤄내신 여러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2030 많이 없지만 그런 만큼 저희 이 모든 피땀 어린 애정으로 이 나라의 부를 이루어주신 모든 어머니 아버지께 2030을 대표해 진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절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30 들어왔고 오늘 물어보니까 10도 들어왔어. 10. 여기에 유모차를 태워서 온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신혜식 대표님 마무리 지어줄 텐데 그 전에 탈북자 대표 박상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금방 그 우리 국방TV의 신인균 대표님께서 대한민국의 50대 이것들 다 썩었다. 형편없는 인간들이다 했는데 전 좀 섭섭하네요. 저도 50대인데 다행히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예, 그 연설하고 식사 기도는 짧으면 좋다고 해서요. 저는 짧게 얘기하고 갈게요. 며칠 전에 제가 북한에 있는 우리 그 친구들한테 휴민들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이 김정은이 조용하노? 물어봤더니 그래요. 아니, 형님 그거 모르세요? 그 남조선에서 난리 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김영철이 그 총정찰국장을 불렀대요, 한 달 전에. 근데 총정찰국장 김정은이가 하는 말, 남조선이 이번에 뒤집어진다. 예? 장군님, 쳐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그랬더니, 자, 이 김정은이 요놈이 배볼로 나가지고 또 대가리 도는 거야. 야야, 무슨 헛소리 하느냐? 조금 기다려봐. 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던데? 대단한 놈이야, 김정은이. 그 놈이 제대로 본 거야.
우리 국민의 힘인지 이 108명의 국회의원들도 못 본 걸 어떻게 우리 주석인 김정은이 그렇게 봅니까? 우리 4,400만 유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석 김정은이다 하는 걸 왜 우리 유권자들 모릅니까? 왜 190명 저 빨개 새끼들 뽑아다가 나라 이렇게 뒤집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국회 정면 나가서 여기가 최고의 민정이라고 했습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더불어 공산당을 짓밟아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25년 됐습니다. 대한민국 온 지 25년보다 매해 파래지는 게 아니고 점점 빨개지세요. 역으로 김정은이 핵을 쥐고 우리 대한민국을 먹겠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북한으로 확산돼서 정강훈 목사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자유 통일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5천만 국민이 일어나 강화문 광장에 모여서 저 위선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재명을 끌어내서 이 자리에서 처단해야 됩니다. 처단하라! 우리 민족의 반역자 역적 이재명을 처단하자. 처단하라! 김정은 세습 독재 쓸어버리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혜식 대표님이 나오셔서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실 텐데, 신혜식 대표님은요 모든 유튜브의 대표입니다. 아마 신혜식 대표님의 도움이 내가 없었더라면 아마 강화문 운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저한테 메시지가 오는 메시지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정강훈 목사 왜 너 혼자 독주하냐, 계속 그렇게 비방해요. 왜 독주하냐? 저는요 저 혼자 독주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강화문의 대표들하고 계속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그렇게 비난하는데 왜 독주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독주 안 하기 위해서 강화문 위원회를 한번 조직을 해서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는 세미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실 발언을 다 해주셔서 다시는 날 보고 독주한다고 그 소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애국자입니다.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면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입과 손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열차게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문제 있고 검찰이 문제 있고 법원이 문제 있고 다 문제가 있지만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바로 내부의 척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들 철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 철독하자. 동아일보 철독하자. 중앙일보 철독하자. 그리고 애국 신문들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 유튜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로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바로 한동훈이라는 개자식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척결하자! 척결하자! 내부의 적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자들이 내란 특검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로 국민의힘 이런 자들 선거 때만 아부 떨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배신 때리고 국민들 힘들게 하는 이런 썩어 빠진 내부의 적을